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자의 생애 처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인 만큼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여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나혜석이라는 여성이에요. 혹시 나혜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스캔들? 이혼?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문제 많던 화가 정도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1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겪으셨더라고요. 1949년 3월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은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관보에 부고가 실렸는데 본 적도 주소도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분이 남긴 것은 헌옷 한 벌과 돗자리 하나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나혜석이에요. 53년의 생을 마감하면서 아무도 배웅하는 사람 없이 혼자 떠나셨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정말 많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셔야 했을까요? 1934년 8월 경성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잡지를 불태웠을 정도였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글이 실렸던 걸까요? 바로 나혜석의 이혼 고백서였어요. 이혼한 여성이 직접 자신의 결혼 생활을 공개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말이에요. 여기서 나혜석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해요.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아내에게나 일반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 해요.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어도 뜨끔한 이야기잖아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발언이 있었어요.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취미일 뿐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당시 여성의 목숨과도 같았던 정조를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나혜석을 문제적 인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그분의 전부였을까요? 나혜석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로 돌아가 보면 정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1914년 매일신보에 한 여학생의 기사가 사흘이 멀다 하고 실렸대요. 남성도 대학 가기 어려운 시절에 일본 유학까지 떠난 이 여학생은 정말 시대의 스타였어요. 바로 나혜석이었죠. 도쿄 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당시 조선과 일본을 통틀어 서양화를 가르치는 곳이 이곳뿐이었다고 해요. 수백 명의 학생 중 유일한 조선인 유학생이었고요.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건 당시 미술대학 학생의 90%가 재봉, 자수 같은 여성스러운 전공을 택했는데 나혜석은 과감히 서양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남과 다른 길을 걸을 용기가 있었던 거죠. 나혜석은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었어요. 선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1918년 불과 20살의 나이에 현모양처라는 이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글을 썼어요. 현모양처라는 것이 여성을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했거든요. 여성에게만 현모양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성도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야 해요. 여성이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권리를 찾아야 해요. 20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첩을 두고 있었고 나혜석은 평생 첩 때문에 눈물 짓는 어머니를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혜석의 첫 소설 경희도 축첩 관행의 문제를 다뤘어요. 당시 남성 작가들이 로맨스를 쓸 때 나혜석은 더 근본적인 여성 문제에 집중했던 거예요. 나혜석은 기집애도 사람이에요. 남성과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남성과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히 외쳤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학비를 주지 않고 결혼을 종용하자 1년간 교사로 일하며 직접 학비를 벌었어요.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라는 그분의 신념이었죠. 결혼 후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 5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나혜석은 정말 당황스러웠대요. 그때 쓴 모든 감상기라는 글에서 출산의 고통을 정말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모성 본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고요. 모성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살피고 정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이 말에 남성들이 거세게 반발했는데 나혜석은 당당하게 맞섰어요. 한 번도 애를 낳아보지 않은 남자가 임신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을 듣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입을 다물어요. 정말 시원하지 않나요? 나혜석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지금의 워킹맘들과 다르지 않아요. 나는 결코 가사를 소홀히 하고 그림을 그려온 적이 없어요. 내 몸에 비단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고 1분이라도 놀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사와 작품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대요. 바쁜 중에 자궁에 염증이 생겨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혜석은 붓을 놓지 않았어요. 매년 조선미전의 작품을 선보였고 1926년에는 여류화가로서 최초로 특선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씁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아내를 가진 남편이 행복하겠네라고만 했거든요. 나혜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남편의 명예로만 여겨졌던 거예요. 31살이 되던 해 남편이 구미 여행을 제안했어요. 정체된 작품 세계의 변화가 필요했던 나혜석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파리에 도착한 나혜석은 정말 행복했어요. 단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스케치박스를 들고 연구소를 다니고 빵이나 차를 먹고 침대에서 자고 사랑의 꿈도 꾸고 장차 그림 대가가 될 공상도 해봤어요. 1년 8개월 후 귀국한 그녀는 말했어요. 이제야 정말 서양화에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헛그림을 그린 것 같아 후회해요. 하지만 파리에서 나혜석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최린과의 만남이었죠.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최린에게서 나혜석은 지적인 동반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유혹이 되었죠. 나혜석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한 과실을 손을 댄 것은 뱀의 유혹이었고 이브의 호기심이었어요. 우리는 황량한 길가에서 생각지 않은 장미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일이 남편에게 알려지면서 나혜석은 1931년 결혼 11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맙니다.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 홀로 된 몸 어디로 갈까? 하지만 나혜석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림뿐이었거든요. 나는 거의 재기할 기분이 없을 만큼 때리고 욕하고 저주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필사의 투쟁에 끌리고 애태우고 괴로워하면서 재기하려 해요. 파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정령이라는 작품이 1931년 조선미전과 일본 제국미전에 연이어 입선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어요. 이로 인하여 나는 면목이 섰고 내 인생의 생계가 생겼어요. 나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힘을 의식했어요.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회는 이혼녀 나혜석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녀의 작품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죠. 이러한 것을 출품한 작자의 사상이 의문이다. 불미한 작품에 특선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조선 남성들이 이혼녀에게 가한 집단 따돌림이었어요. 나혜석은 다시 펜을 들었어요. 이혼 고백서를 통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낱낱이 공개하고 남성들의 이중성을 고발했죠.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었어요. 이혼 고백서를 가장 격렬히 비난한 것은 바로 여성들이었거든요. 필요 없는 폭로는 아니에요. 하물며 당신은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런 행태를 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같은 여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한 나혜석.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나혜석은 세상을 향한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을 무엇을 주어 살리겠어요?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겠어요?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안심이에요.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고 몸이 불편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글을 썼어요. 가장 자유로웠던 파리 시대의 꿈 같은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나혜석은 2년 후 기류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자유를 찾아 헤맸던 그녀는 결국 기류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나혜석이 죽은 지 70년이 넘었지만
그녀가 외쳤던 여성의 고민은 여전해요. 우리는 아직도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고 슈퍼우먼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나혜석은 우리에게 말해요. 여성도 사람이다라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 맞서며 여성에게 자유와 주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그녀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 용기 있는 외침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줘요. 나혜석의 삶은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 같았어요. 거센 폭풍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망망대해 위에 자신만의 족적을 남겼죠. 그 족적은 후대 여성들에게 희미하지만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나혜석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